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 변리사 스쿨에서 상표법을 맡고 있는 윤신우 변리사라고 하고요. 뭐 다르게 생겼지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이제 막 스타트업 제 소개를 먼저 간단하게 드리면은, 저는 스타트업에서 잠시 좀 근무를 하다가 이제 완전히 그 스타트업에 있는 상태에서 공부한 건 아니었고, 시험이 이제 끝나자마자 입사를 했었고요. 그래서 한 8개월 정도는 스타트업에 있다가 이제 특허법인 BLT를 거쳐서 지금 현재는 이제 리앤복 특허법인이라는 곳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가 이제 58기로 합격을 했거든요. 58기가 지금 이번이 60회였으니까 전전 연도예요. 21년에 이제 58회였고, 제가 그때 이제 합격을 해서 지금 현재 저희 58기 전체 기장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이제 상표법을 원래 올해는 2차를 강의를 했었는데 아마 1차를 하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양력을 간단하게 적어 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대부분 입문자 설명이니까 이제 처음 이제 진입을 하시는 관심 있으신 분들이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앞에 이제 민법을 김민동 교수님이 하셨고, 두 번째로 이제 김선민 교수님이 화학을 이제 설명해 주셨고, 저는 이제 산재법, 그러니까 산업재산권법이라 그러면은 저희가 특허법,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이렇게 3개거든요. 그게 1교시예요. 1교시고 70분 동안 40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1차는. 1차는 이제 70분 동안 40문제고 특허가 20문제예요. 특허 20문제고. 그래서 말씀드리면은 특허가 20문제고요. 상표가 10문제고 디자인보호법이 10문제예요. 그래서 이제 앞에서부터 특허법,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순으로 10문제, 20문제, 10문제, 10문제 이렇게 나옵니다. 그걸 70분 동안 풀어야 돼요. 그게 산업재산권법. 이렇게죠. 그래서 1차는 이렇게 객관식이고요. 2차는 논술형이에요. 제가 이제 1차, 2차 다 말씀드리려고 그 2개의 프린트를 드렸습니다. 2차 그 기출문제 분석한 그 프린트가 있어요. 거기 보면 이제 2차 시험 기출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논술형이에요, 논술형. 2차 시험은 논술형이고, 그래서 2차 시험 같은 경우는 특허법, 상표법, 그리고 첫날에 그렇게 2번을 치게 되고요. 이틀 칩니다. 그래서 다음날에 민사소송법하고 선택 과목을 풀게 돼요. 요즘엔 뭐 선택 과목은 이제 2055회 때부터 바뀌어가지고, 원래는 선택 과목의 총 점수까지 해갖고 평균을 냈었는데, 이제 55회 때부터 패스, 페일 제도로 바뀌었어요. 그래갖고 그때부터 그럼 50점만 넘으면 되니까 가성비 있는 게 뭘까? 이렇게 사람들이 찾다가 이제 저작권법하고 디자인보호법을 많이 선택을 하십니다, 요즘에는. 그래서 저는 회로이론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원래 처음에 저 시작할 때만 해도 회로이론하고 유기화학이 제일 많았었는데, 지금은 이제 디자인보호법이 거의 뭐 80%는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회로하고 유기 하시는 분을 거의 찾아볼 수가 없는 정도인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는. 어쨌든 그렇게 이제 특허법, 상표법을 치게 되고요. 저는 이제 상표법 담당이니까 상표법을 말씀드리면은 2시간 동안 풀어야 됩니다. 4문제를 풀어야 돼요. 4문제고, 4문제가 작아 보이지만 소문제 포함하면 훨씬 많아집니다. 문제를 읽고 분석을 하고 상황에 대한 판단을 하고, 이제 내가 어떻게 적을지 목차 같은 논리적 구성을 하고 막 쓰는 겁니다. 손이 부서지도록 쓰는 겁니다. 그게 한 건이 16페이지인데 16페이지가 이제 넘어가시는 분들이 많아져요. 나중에는 좀 이제 실력이 되시면은 보통은 한 18페이지에서 뭐 이렇게 쓰려고 노력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막 써야 돼요, 엄청.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는 그 시험을 통과해야 이제 변리사 시험을 이제 최종적으로 합격을 하실 수 있습니다. 면접은 없어요. 면접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좀 이따가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 상표법보다 오늘 이제 변리사 분이 저밖에 없으신 것 같아요. 이렇게 설명해 주신 분이. 그래서 이제 변리사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뭐 이거는 공통이에요. 그러니까 특허법,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다 비슷합니다. 비슷하고 1차 시험을 공부할 때 이제 객관식이잖아요. 객관식이고 기본 강의, 문제풀이 강의, 뭐 판례 강의, 최종정 이렇게 크게 틀을 짜면 이래요. 근데 요 안에서 조금씩 바뀔 수는 있습니다. 강의 명칭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제가 봤을 때는 기본 강의하고 최신 판례 강의만 필수예요. 저는 기본 강의만 들었습니다. 그때 이제 최신 판례 강의는 민법은 들었고 산재법은 굳이 듣진 않았어요, 저는. 제가 혼자 봤었고, 근데 안정빵으로는
하시는 게 좋습니다. 예, 그래서 기본 강의는 당연히 들으셔야 되고 이 시험은 절대 독학으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무조건 학원을 다니셔야 돼요. 예. 99.999% 정말 한 명? 한 해 한 명도 저는 본 적이 없는데 무조건 학원을 다 다니십니다. 예. 그래서 학원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시험이긴 해요. 예. 그래서 잘 이제 그 강사를 선택을 하셔서 진입을 하셔야 되고요. 기본 강의, 이제 문제풀이 강의. 근데 문제풀이 강의가 이제 객관식 강의인데 저는 안 들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반드시 들어야 되나 이런 생각은 안 들어요. 예, 반드시 들어야 되나 그런 생각 안 듣고, 근데 이제 정말 문제풀이를 저 같은 경우는 스스로 꼼꼼히 할 수 있는 성격이었어요. 성격 자체가 성격 자체가 꼼꼼하시고 디테일하시고 한 지문 한 지문 분석할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면은 그렇게 혼자 하셔도 되는데 그게 좀 안 될 것 같다 나는. 그럼 강의에 도움을 받으신 겁니다. 네. 판례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법 공부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민법이고 우리 산재법이고 마찬가지인데 조문, 법조문이 있죠. 법조문이 있고 판례가 있습니다. 판례도 요 이제 1심, 2심, 3심 요런 게 있어요. 그래서 뭐 지방법원 게 있고 뭐 특허법원 게 있고 대법원 게 있는데 우리의 범위는 대법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그러니까 대법원 판례를 보셔야 됩니다. 대법원 판례. 근데 이제 특허법원 판례를 간혹 이제 강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 개인적인 견해는 특허법원 판례에서 새로운 법리가 나왔다면 모르겠지만 최신 특허법원 판례 중에 좀 의미가 있는 거 빼고는 무조건 대법원을 공부하신 겁니다. 예, 대법원. 대법원 판례를 이제 그 구분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좀 이따 이제 말씀드리고요. 최종 정리 강의 같은 경우는 이제 거의 다 끝났을 때, 예, 리마인드 차원에서 빠르게 한 번 더 내가 놓치고 가고 있는 게 없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판단하시는 겁니다. 예, 이 최종 강의를 들으시면서 그때 같이 이제 최신 판례 강의를 들으시면 돼요. 네. 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게 법조문하고 대법원 판례하고 최신 특허법원 중요 판례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결국은 산재법은. 그래서 이 법조문을 그러면 나는 어디까지 공부해야 되는가? 이게 이제 궁금하실 것 같아요. 다 외워야 됩니다. 1차는. 1차는 다 해야 돼요. 정말로. 요 공부 이 조사를 외워야 되냐? 그런 게 아니에요. 의미가 있는 거. 예, 이 주체적 요건이 뭐고 객체적 요건이 뭐고 시기적 요건은 뭐고 절차가 어떻게 되고 그에 따른 효과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 있죠. 이 조문, 30조, 특허법 30조 1항은 어떤 조문이고 2항은 어떤 조문이고 거기에 나온 기간이나 1년 몇 개월 이런 것들이 다 적혀져 있는데 그런 거 다 외우셔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암기할 게 결과적으로 많은데 이해가 바탕이 된 암기여야 돼요. 바뀔 수 있으니까요. 단순히 지식을 물어보지 않습니다. 예. 이 법이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 암기하면 되는 거 아니야? 아닙니다. 예. 이해를 하셔야 돼요. 특히 이제 2차는 암기만 해서는 되는 시험이 아니에요. 절대 상황적인 판단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에 대한 어떤 인지, 요거를 잘 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해가 무조건 잘 돼야 돼요. 네. 그래서 이해를 바탕으로 한 암기를 1차 같은 경우는 다 하셔야 됩니다. 결과적으로는. 네. 제가 봤을 때는 중요 조문이랄 건 있죠. 당연히 있지만 1차는 다 하셔야 되고 2차는 오히려 조금 더 법을 암기할 필요는 없어요. 법조문을. 왜냐면 법조문을 갖고 들어가니까. 예. 그 시험장에서 이 법조문을 줍니다. 예. 법전을 줘요. 그날. 예. 그거 보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거 보고 찾을 수 있으면 되는 거고 나는 암기해야 된 거는 판례나 이런 것들입니다. 예. 그때는. 예. 그래서 이제 대법원 판례 같은 경우는 엄청 많진 않아요. 그러니까 대법원 판례 중심으로만 공부하신다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예. 다만 이 대법원 판례를 어떻게 보는가 요건 이제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최신 특허법원 중요 판례는 강사가 알려주는 거예요. 결국은. 이거 다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판례가 그렇게 많은데요. 그렇죠? 다 찾아볼 수가 없기 때문에 강사가 알려주는 거, 정리해주는 거, 그거 중심으로 정리를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요거는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겁니다. 내가 공부할 때는 항상 법조문과 대법원 판례 이렇게 머릿속에 딱 내가 법조문을 잘 알고 있는가, yes, 이게 나와야 돼요. 예. 대법원 판례에 대해서 거의 대부분의 중요 대법원 판례는 완벽하게 알고 있는가, 이 자생초 판례가 어떤 거를 의미했고 어떠한 판시가 있었고 판결 요지는 무엇이었고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네. 그 공부 자료는 뭐냐면 조문집이죠. 당연히. 예. 기본서에 있는 거는 사실은 1차 기본서는 그 조문을 정리한 거예요.
그러니까 조문을 공부해야 되는데 그 조문이 그냥 딱 보기에는 어려우니까 요거를 뭐 표로 정리한다거나 관련 조문을 같이 이렇게 나열해 놓는다거나 이런 것들을 정리해 놓은 게 기본서입니다. 그 조문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거죠, 결국은. 나는 암기해야 된 건 결국 최종적으로는 뭐다? 그 법조문이다. 예. 법조문 그 자체입니다. 예. 그리고 판례는 판례집이 있습니다. 예. 판례집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판례집으로 공부하고 그런 것들이 다 기본서에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서로 공부를 한다는 거고 1차 같은 경우는. 예. 그래서 결국은 내가 머릿속에 넣어야 된 건 요거라는 거를 항상 제가 강조드립니다. 예. 공부하시다 보면은 뭐 심사 기준, 시행령, 뭐 시행 규칙 이런 것들을 같이 보게 되실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은 시험 범위가 아니에요. 시행령까지는 중요한 것들은 포함돼요. 시행령에 몇 조 좀 이렇게 필요한 것들은 있는데 시행 규칙하고 심사 기준은 그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후순위예요. 다 저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를 다 공부하고 나서 후순위로 공부하는 게 심사 기준과 시행 규칙 같은 겁니다. 예. 뭐 제가 공부했던 거를 직접 찍어봤어요. 예. 그래서 예전에 그런 법조문은 저는 법조문 자체를 이제 조금 이제 다시 뽑아서 거기에다가 이제 정리를 했었고요. 이 법조문은 어떠한 뭐 의미를 가지는지 제가 왼쪽에다가 막 이렇게 표시를 하면서 나름 공부를 했었죠. 참고하라고 제가 이렇게 좀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법조문들이 있어요. 막 절차적으로 시기 뭐 이렇게 보면은 뭐 청산 종결 등기 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날 중 빠른 날로 한다 뭐 이런 거 하면은 되게 어려워 보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제가 수직선에다가 타임테이블을 그려가지고 이렇게 시각화해서 암기를 하는 거죠. 시각화해서 암기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법에서. 예, 그래서 그림을 많이 그리시면서 공부하시는 게 좋아요. 예. 그래서 기본서든 뭐 판례집이든 이런 것들 보면은 시각화가 잘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런 걸 활용하셔갖고 암기하시면 다 이제 요 어려운 법조문들이 머릿속에 딱 들어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조문 노트란 걸 따로 만들었었어요. 요거는 이제 공부 방법론 중인 건데 이제 조문 중에 이렇게 꼼꼼하게 공부를 합니다. 공부하고 나서 몇 바퀴를 돌린 다음에 그래도 좀 헷갈리는 게 있겠죠. 그런 것만 정리했었어요. 그런 것만. 예.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은 내가 모르는 것만 정리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 한 바퀴 돌리면은 진짜 다 합니다. 예. 놓치는 게 없게 돼요. 예. 필살기가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저는 시험 전에는 딱 요것만 보고 들어갔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판례를 공부하는 방법이에요. 제가 이제 대법원 판례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요거는 이제 케이스 노트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판례 공부하신 분들 아시겠지만 이제 케이스 노트라는 사이트가 있는데 예전에는 완전 무료였는데 요즘엔 좀 유료 전환이 조금 됐어요. 예. 그래도 다 구글링 하면은 찾을 수는 있거든요. 판례 번호를 검색하면 됩니다. 판례 번호는 여기서 있는 거예요. 대법원 2017점 뭐 2월 9일 날 선고된 2015 후 1690 판결 뭐 이렇게 돼 있어요. 결국은 요 2015 후 1690 여기가 판례 번호입니다. 후라고 써 있죠. 후가 대법원이에요. 우리는. 그러니까 후를 찾으시면 됩니다. 다른 것도 있어요. 물론 침해 사건 이런 거는 저기 지방법원 통해 이제 민사소송으로 이제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뭐 이렇게 써 있어요. 뭐 이런 식으로. 나 뭐 이런 거는 같은 경우는 뭐 또 지방법원이고 나 같은 경우는 고등법원이고 이게 다 있습니다. 예. 근데 우리는 대부분은 이제 특허법원 따라서 올라간 것들이 많을 거예요. 예를 들어 무효심판 뭐 이런 게 있습니다. 무효심판, 심판원을 거쳐서 심결 취소 소송은 특허법원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럼 특허법원에서는 허라고 써 있어요. 허에 허. 그리고 나서 올라오면 후가 됩니다. 후. 예. 이런 것들을 보고 이제 판례 번호 보고 요게 대법원 판례구나. 어차피 대법원 선고 써 있긴 합니다. 예. 그렇게 해서 뭐 때로는 이제 이렇게만 써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래서 그런 걸 구분하고 요거 대법원 판례네 라는 걸 먼저 인지하시고요. 요 날짜도 중요합니다. 왜냐면은 최신일수록 중요해져요. 우리 시험은 좀 트렌디한 시험입니다. 예, 그래서 최신 대법원 판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민법은 전통적인 것들이 계속 나와요. 전통적으로 중요한 것들이 계속 나오고, 물론 최신에 이제 변호사 시험이든 변리사 시험이든 최신의 판례 등이 이제 되게 중요해지고 있긴 한데, 그래도 계속 이제 아까 이제 김민동 교수님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뭔가 전통적인 거를 강조하실 거예요. 예, 전통적인 것들. 중요한 것들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반복되지만 우리는 물론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최신 판례가 민법보다 훨씬 더 중요해요. 이 산재법은. 예. 그래서
이 판례 공부를 하실 때 이렇게 보면 판례집도 똑같이 써 있을 건데 판시사항이라는 게 있고요. 판결 요지라는 게 있습니다. 판시사항은 그 쟁점이에요. 쟁점. 뭐뭐가 뭐뭐한지 여부. 나중에는 이런 것들이 다 2차 시험 공부할 때는 논점이 되는 겁니다. 논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쟁점과 논점은 이 판시사항이다. 결국은. 예. 그리고 판결 요지는 우리 1차 시험에서 지문으로 나오는 부분이에요. 결국은. 여기를 공부한 겁니다. 1차 때. 물론 2차 때도 여기를 암기해야 되는 거고 이제 1차 시험에서 지문으로 나오는 부분이 여기에요. 판결 요지. 여기를 정확하게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예. 밑에 보면 이제 판결 이유가 쫙 써 있어요. 판결 이유가. 상표는 좀 보셔야 됩니다. 근데 특허는 기술 내용이 써 있어요. 기술 내용. 기술 내용은 사실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합격을 위한 공부는 법에 대한 게 나와요. 대부분. 예, 그렇죠? 그러니까 기술 내용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기술 내용은 2차 시험에서도 굉장히 간단한 정도만 나오지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기술보다는 법의 이 법리에 대한 부분을 판결 이유에서 만약에 읽으신다면 그 부분만 캐치해서 읽으셔야 되고요. 상표는 대부분이 이제 좀 사실관계가 좀 중요합니다. 예, 그런 것들은 상표는 조금 더 실체적인 요소들이 이제 특허법보다는 강해요. 예. 보시죠. 뭐 이런 것들 간단하게 이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제 1차 기본서 정리 방법이에요. 뭐 저 같은 경우는 목차를 엄청 활용했습니다. 뭐 특허법이든 상표법이든 민법이든 나중에 민사소송법이든 양이 많아요. 법 공부할 때 굉장히 양이 많고 내가 공부하고 있는 위치가 어딘지 위치 설정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등록 이 상표의 출원부터 등록이 되고 분쟁이 일어나는 과정까지 내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부분이 어딘가 등록 요건인가? 부등록 사유 34조가 있는데 34조 1항에 몇 조를 공부하고 있구나. 예. 식별력, 부등록 사유와 별개로 33조에 규정이 되어 있네. 33조 1항 1호 내지 7호. 1호 내지 7호. 오케이. 그러면은 제한 열거적으로 1호부터 6호까지 이렇게 식별력이 없는 사유에 대해서 써놨고 그런 것들을 다 좀 열거할 수가 없으니 일반 규정으로서 7호가 있네. 내가 뭘 공부하고 있는지를 계속 캐치해야 됩니다. 네, 그렇게. 그래서 좀 목차를 많이 활용을 했고요, 저는. 네. 뭐 이거는 제가 완전히 1차 처음 공부할 때 이제 했던 건데, 뭐 이렇게 정리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거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객관식 문제집이라는 게 있죠. 있는데, 민법 같은 경우는 저는 완전히 그냥 다 기출문제로 이루어진 거. 너무 자료가 많아요, 민법은. 예, 뭐 우리 변호사 시험, 변리사 시험, 뭐 노무사 시험, 간평사 시험, 뭐 이런 거 사법 시험 이런 것까지 다 모아놓은 게 이만큼 돼요, 이만큼. 예, 민법은 그것만 풀어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특허법,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다 기출문제가 제일 중요해요. 객관식 문제집보다 기출문제가 중요합니다. 객관식 문제가 올리 기출문제로만 되어 있다면 그건 뭐 기출문제집인 거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기출문제 그걸 보셔야 돼요. 정말 말도 안 되게 파헤치셔야 됩니다. 한 지문 한 지문. 이 한 지문이 왜 답이 되고 왜 답이 안 되는지를 타인에게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분석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만 해도 충분히 기출문제 지문만으로도 100점이 나올 수 있어요. 네, 100점이 나올 수 있어요. 네. 그렇게 공부하셔야 되는데 이제 막 객관식 이제 강의 이런 뭐 두꺼운 책들 보면은 가끔 막 심사기준 뭐 시행규칙 이런 것들 당연히 기본서에서 찾기 어려운 내용들이고 나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은 사실은 그냥 알면 좋은 거예요. 예, 중요도를 항상 생각하시면서 공부를 하셔야 돼요. 예, 중요도.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법조문하고 대법원 판례 위주로 되어 있는 이제 기출문제. 예, 기출문제도 가끔 보면은 심사기준이 나오긴 합니다. 그 해가 특이한 거예요. 예, 어쩔 수 없어요. 그 해가 특이한 거예요. 예를 들어 51회인가? 이런 거 보면은 약간 꽂히신 분이 있어요. 심사기준에서 내야지 이상한 거 막 이렇게 꽂히신 교수님들이 내십니다. 어차피 다 몰라요. 상대평가잖아요. 네, 상관없습니다. 네. 그거를 공부하려고 내가 심사기준 다 공부한 거는 비효율적으로 공부한 거죠. 네. 마지막에 공부한 겁니다. 마지막에. 그래서 어떠한 근거로 OX인지 정확하게 타인에게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공부가 되시면은 완벽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회차별 기출문제가 있고요. 단원별로 이제 진도별 기출문제가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회차별을 좋아했는데 상관없어요. 단원별로 하셔도 돼요. 디자인 보호법 같은 경우는 단원별로 했고 회차별로도 한 번 더 풀었습니다. 다만 요즘에 보면은 이거는 뭐 다른 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OX로만 된 그 문제집들이 있어요. OX 문제집. 저는 개인적으로는 별론 것 같아요. 문제 단위로 보시는 게 더 좋습니다. 예. 그 문제를 낼 때 헷갈리게 냈을 거예요. 1번하고 4번만 헷갈리게. 그러면은 뭐 2번, 3번, 5번 제끼고 1번, 4번을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예. 그렇게. 근데 OX로만 되어 있으면은 뭐 그냥 막 합니다. 근데 이제 나중에 실제 문제를 딱 맞닥뜨리게 되면은 더 어려워 보여요. 예.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기출문제 그 자체로 공부해라. 단원별이든 회차별이든 상관은 없다. 근데 전 개인적으로 회차별이 더 좋은 것 같다라는 생각은 합니다. 예. 둘 다 하세요. 둘 다 하시면 제일 좋아요. 예. 그래서 이제 시기별로 이제 보면은 저는 1차 처음 공부할 때 7월인가 8월인가부터 했어요. 아예. 예. 그리고 이제 뭐 하루 종일 했죠. 하루 종일 했죠. 예. 그렇게 했었는데 이제 빨리 하신 분들은 뭐 3월, 4월 뭐 이렇게부터 하시죠. 근데 그때 적어도 저는 이제 학교에 그때 다니고 있었는데 4학년이었는데 1학기 때 이제 토익은 따놨어요. 그런 것들이 나의 발목을 잡으면 안 됩니다. 토익 같은 게. 예, 토익 따위가 저희의 발목을 잡으면 안 돼요. 그거는 당연히 진입 이제 딱 그거잖아요. 진입하기 위한 어떤 요거죠. 그래서 이제 토익 따위가 우리의 발목을 잡지 않도록 빨리빨리 따놓으시면 좋고요.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8월이어도 늦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지금 9월이 이제 됐죠. 9월에 만약에 지금 전혀 생각을 이제 그냥 뭐 느낌만 보시려고 오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저는 정말 모든 걸 걸 수 있다면 지금부터 해도 충분히 합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다만 어영부영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할 거면 제대로 하고 말 거면 말아야 돼요. 예. 맛보기 이런 거는 시간 낭비입니다. 인생에서 요 시험을 진짜 빠르게 합격하고 나가야 돼요. 저도 솔직히 말하면은 좀 걸렸어요. 저는 2년 만에 합격하고 나가려고 그랬는데 기득 때 1차는 바로 합격했습니다. 저는. 그리고 이제 동차하고 기득을 갔는데 그러니까 요 용어도 좀 모르실 것 같은데 1차 합격하고 2차 시험 처음 보는 거를 이제 동차 시험이라고 그래요. 예.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또 2차 시험 보겠죠? 그러면은 그걸 기득이라고 합니다. 기득. 예, 기득이라고 하고 거기서 또 만약에 떨어져요? 그러면은 이제 1차를 봐야겠죠. 거기서 이제 합격하면 3시생이 됩니다. 3시생. 그러고 나선 4시생, 5시생 뭐 이렇게 해요. 예, 2차 기준으로 얘기합니다. 2차 기준. 저희끼리의 용어예요. 저희끼리의 용어. 예. 그래서 저는 4시로 합격했습니다. 2차를 4번 봤어요. 예, 2차 4시를 했고 뭐 평균 수험 기간을 뭐 조사한 건 없겠지만 제가 이렇게 봤을 때는 한 3년 반에서 4년 정도 걸리는 것 같긴 해요. 평균으로 보면. 이렇게 뭐 많으신 분도 계시니까. 예. 그래서 이상적으로는 2년에서 2년 반 안에 합격하는 게 베스트입니다. 동차로 합격하는 거는 하늘이 내려주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물론 동차분들이 엄청 똑똑하신 분들이 있지만 그분들은 절대적으로 다른 뭐 기득이나 삼시 분들보다는 당연히 절대적인 양이 많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다들 열심히 공부했는데. 근데 내가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포인트를 잘 집어가지고 거기를 공부했는데 그게 그 해에 나오면은 합격이에요. 네. 그러니까 동차는 조금 더 운빨이 있는 거죠. 네. 운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차가 아니고 이제 기득으로 합격한 거를 보통 생각을 하십니다. 그래서 1차에서 너무 오래 끄시면 안 돼요. 근데 1차하고 맞는 분들이 있고 2차하고 맞는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보니까. 예, 1차 되게 오랫동안 합격을 못 하셨는데 2차 금방 합격하신 분들이 의외로 있습니다. 예, 의외로 있어요. 근데 1차를 바로 합격하셨는데 뭐 이렇게 2차도 되게 오래 걸리신 분도 있고 뭐 이렇게 다 다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뭐 만약에 정석적으로 가신다 그러면은 3, 4, 5월은 좀 이렇게 토익이나 이런 것들 뭐 이런 강의도 한번 이제 입문자 설명도 들어보고 요 변리사 시험에 대해서 좀 이렇게 좀 마인드 세팅도 하고 이런 단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6월이나 이쯤부터는 대충 기본 강의 시작하시는 거죠. 민법. 민법부터 해갖고 민법하고 뭐 특허법하고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이렇게 가면서 동시에 자연과학. 예. 보통 이게 이제 정석적인 루트입니다. 예. 그렇게 해서 이제 뭐 6월, 8월 정도까지 개념 익히고 한 9월 정도부터는 문제풀이를 들어간다는 거죠. 근데 지금부터 만약에 진입을 정말 하시겠다.
느린 거죠. 좀 남들보다는. 그러니까 더 하루 종일 빠르게 기본 강의를 일단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예, 기본 강의를. 그리고 빨리 문제풀이를 적어도 10월 중순 안에는 들어가야 된다. 10월 중순 안에. 예. 들어가시면 좋고. 그렇게 해서 뭐 12월까지는 계속 실력을 쌓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이제 1월, 2월은 이제 계속 내가 부족한 부분 채우고 최종 정리하는 그런 기간입니다. 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상표는 10문제고 사실 뭐 2차가 더 중요한데요. 2차의 비중이 이제 1차에서는 민법의 비중이 제일 큽니다. 민법의 비중. 그러니까 법 과목은 90점 이상 다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엉덩이 붙이고 열심히 공부하신 분들은 법 과목이 90점 나와야 됩니다. 90점 이상은. 예. 그리고 이제 자연과학이 다 개인적인 그 능력 차이가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연과학이 예전하고 지금 많이 달라졌어요. 지금은 고득점을 해야 됩니다. 조금은. 예. 저 처음 할 때는 50점만 넘어도 괜찮다라는 좀 기조였는데 지금은 아니에요. 좀 그래도 한 70점 목표로 해야 된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60 몇 점 나오면 딱 좋다. 이 정도. 그리고 90점 이상 무조건 법을 나오게 만든다. 이렇게. 예. 이렇게 하시면은 좋고요. 그렇게 하면은 어쨌든 이제 전체적인 평균이 80점은 넘어야 이제 좋습니다. 저희가 커트 제일 높았던 게 81.6점일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예. 저 처음 합격할 때 70.8이었어요. 커트가. 제가 그때 72.5점인가로 합격을 했었는데 처음 할 때. 근데 갑자기 지금 81.6점도 나오고 저 1차 다시 봤을 때 80.8이 커트였어요. 그거는 코로나로 약간 한번 연장이 됐었는데 연장이 돼서 그런가 싶었는데 근데 이게 수험생의 질적 향상이 확실히 있다는 겁니다. 이제 80점을 2번이나 넘었던 건. 예, 커트가. 좀 그래서 이제 80점을 좀 넘으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 80점을 넘으려면 결국은 자연과학을 잘해야 됩니다. 이제는. 예. 공부 장소 같은 경우는 뭐 답은 없죠. 답은 없는데 저는 도서관이나 마지막에는 신림동 고시촌 들어갔어요. 마지막에는. 그래서 독서실에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제가 봤을 때 이거 같아요. 공부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으로 가라. 예. 나 혼자서 이게 장기 레이스거든요. 꽤. 그래서 나 혼자서 하면은 초반에는 열정이 막 가득할 때는 혼자서도 됩니다. 어느 정도까지는. 하다 보면 지쳐요. 특히 막 여름 되면은 더 지치고 막 이래요. 그렇기 때문에 남들이 으쌰으쌰 할 수 있는 공간. 그러니까 적어도 별리서 공부가 아니더라도 이 공부를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있는 공간으로 가서 공부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예. 계속 규칙적인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예. 공부 시간은 어느 정도 해야 되냐? 이거 이제 많이 물어보시는데, 저는 순수 공부 시간으로 못해도 순수가 8시간은 나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순수. 예. 순수 8시간이 나오려면, 순공 시간이 8시간이 나오려면 12시간 이상 앉아야 됩니다. 예, 12시간. 예를 들어 뭐 9시에 출근을 했어요. 이제 출석을 했어요. 그러면은 적어도 9시까지는 앉아 있어야 순공 8시간이 나온 거죠. 근데 9 to 11이 정석이에요. 지금은. 9 to 11이 제일 많고 그러면은 8시간이 더 나올 수 있겠죠? 제대로 내가 집중을 했다 그러면은. 예.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순공 시간이 10시간이 딱 되는 순간부터 머리가 너무 아팠어요. 제대로 공부한다면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뭐 열품타라고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거 보면 이제 공부 시간을 서로 볼 수 있거든요. 뭐 15시간씩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대단하신 것 같아요, 정말. 예. 근데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저 동기 형님 중에도 이제 한 분이 이제 그 유튜브에 열공 맛집인가? 뭐 이거 이제 운영하시는 형님이 있는데 지금은 이제 안 하시는데 그때 한 15시간씩 공부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형은 거의 철인이에요, 철인. 예. 약간 체력도 좋습니다. 예. 어쨌든 못해도 8시간을 해라. 순공. 예. 그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걸 규칙적으로 해야 됩니다. 규칙적으로. 그 일주일에 저는 하루는 쉬었어요. 하루는 쉬었어요. 그냥 쉬었어요. 예. 뭘 해도. 근데 술은 먹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제 술을 그래도 좋아하는 편인 것 같은데 그때 공부할 때는 거의 안 먹었어요. 그러니까 예, 그랬습니다. 그래서 뭐 공부 시간 같은 경우는 그렇고요.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뭐 저는 안 봤습니다. 예전에. 근데 요즘에는 이제 모의고사 보면서 자기의 위치를 가늠할 수 있으니까 보는 건 좋은 것 같아요. 근데 모의고사 일일비할 필요는 없다. 예, 일일비할 필요는 없어요. 안 봐도 됩니다. 안 봐도 되지만 이제 내 위치를 계속 가늠하고 싶으면
모의고사 보면서 좀 이제 자극도 받고 이러면 좋긴 합니다. 예, 일희일비할 필요는 전혀 없어요. 예, 일단은 이렇게 하고요. 그 2차 그 프린트 있죠. 그거를 살짝 보시면요. 2차 시험을 지금 이제 안 보시면은 뭐 어떤 느낌인지 모르실 것 같아서 처음 진입하실 때 한번 보여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여기 전체 화면이 어디 있을까? 일단 그냥 볼게요. 이게 제가 이제 이번에 2차 시험을 치고 바로 그 해설지를 올린 겁니다. 예. 그거를 이제 드린 거고요. 여기 보면은 이거는 제 GS 문제였고요. GS라 그런 거는 저희끼리 이제 2차 시험 모의고사 이렇게 계속 연습하는 걸 GS 그 강의라고 하거든요. 이건 제 GS 문제 때 있던 거고, 요게 이제 실제 시험 문제입니다. 예, 요게 왼쪽에 있는 게. 뭐 데이터 팩토리 뭐 이런 판례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판례였고 딱 나왔어요. 뭐 갑은 디지털 데이터 팩토리라는 상호로 국내에서 소프트웨어 및 디지털 이미지 개발 공급업을 하고 있었고, 컴퓨터 소프트웨어 등 제9류 컴퓨터 프로그램 개발업 등 뭐 41류 이런 것들을 지정 상품으로 하는 이런 상표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19년 9월 5일 날 상표 출원을 해갖고 12월 18일 날 등록을 받은 상표권자이다. 뭐 이렇게 써 있죠. 을에 대해서 또 얘기하네요. 을은 2020년에 12월 18일 날 설립된 법인이네요. 법인이겠죠. 컴퓨터 데이터 복구 및 메모리 복구업 이런 것들을 이제 하면서 판매업 등을 하면서 이러한 이제 형태의 표장들을 사용하였다. 내가 이제 상표권자 갑이 있는데 표장을 사용한 사람이 있네요. 그죠? 표장이라는 건 상표입니다. 상표. 예. 그래서 갑은 을의 표장 사용이 갑의 상표권을 침해한다고 문제를 제기했고 21년 6월 15일 날 을을 상대로 이제 상표 이제 사용 금지 청구 그리고 손해배상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뭐 이런 상황인 거예요. 예. 그러면서 이제 문제를 보면은 이제 밑에 보시면 다음 페이지예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을은 갑의 등록 상표가 이제 을이 사용한 표장 중에서 뭐 이렇게 디지털 데이터 팩토리라는 부분, 이런 부분은 이제 뭐 디지털 데이터 생산소, 디지털 데이터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소 이런 의미로 직감될 수 있기 때문에 식별력이 없어갖고 이런 것들은 어떤 상표의 중요 부분으로서 작용하지 못한다라는 주장을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그래갖고 이제 상표권 침해가 아니다는 주장을 하기 위해서 어떤 논리를 펼친 겁니다. 요건 이제 상표법을 공부하시면 어떤 의미인지 알게 되실 건데, 그렇게 해갖고 이제 을의 주장의 타당성을 상표권 침해 소송에서의 유사 판단 기준과 방법에 대한 법리를 중심으로 논하시오. 요게 2차 시험입니다. 요런 느낌이. 18점. 18점. 그러면은 보통 약간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2차 시험 그 답지를 보면은 22줄이에요. 한 페이지에 22줄. 그러면은 보통은 저는 곱하기 3을 합니다. 18점이다. 곱하기 3을 하면 54. 54줄은 써야겠다. 그러면은 22줄이니까 한 3페이지 정도 써야 된 거예요. 예. 3페이지 정도를 요 문제에 대한 답으로 써야 된다는 거죠. 머릿속에 상상을 해야 돼요. 상상을 하고 목차를 씁니다. 내가 어떻게 쓸 건지. 이제 법을 공부했겠죠. 어떻게 쓸 건지 이제 목차를 구성하고 그거에 따라서 암기한 내용에 따라서 막 쓰고 이제 이 상황에 맞춰서 또 이제 사안 포섭을 하고, 요게 이제 2차 시험이에요. 이렇게. 예. 요게 이제 오른쪽에 있는 게 어떻게 하면은 요 문제를 풀 것인가에 대한 목차예요. 목차. 예. 제가 그걸 기재한 거고요.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는 게 2차 시험입니다. 이제 특허도 마찬가지고 민사소송법도 있고 다 이런 식으로 나온 거예요. 어떤 상황을 주고 문제를 푸는 거죠. 예. 그래서 2차를 이제 빠르게 진입을 하셔야 돼요. 사실 진짜 시험은 2차 시험입니다. 1차는 이제 뭐랄까요? 어떻게 보면은 찐 시험에 들어가기 위한 입문입니다. 예. 1차도 너무 어려워요, 근데 요즘에. 그러니까 정말 열심히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 변리사에 대해서 조금 이제 말씀을 잠깐 드렸다가 이제 마치려고 하는데, 뭐 궁금하신 거 있나요? 이렇게? 아니면 제가 임의로 말씀을 드릴까요? 어떤 일을 하는지 말씀해 주시죠. 어떤 스터디요? 조문 스터디요? 제가 1차 때 스터디를 하긴 했어요.
하긴 했는데 뭐 조문 스터디는 아니었고 저 같은 경우는 일주일에 양을 정해갖고 객관식 문제를 풀어오자. 몇백 문제씩 이렇게. 그래갖고 서로 질문하는 거. 이거 왜 이렇죠? 그러니까 물론 답지 보면 알 수 있겠지만 좀 헷갈리는 게 가끔 있어요. 서로 이제 물어보고 내 생각에는 어떻다 이런 과정을 조금 하긴 했었습니다. 저는. 예, 조문 스터디는 따로 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저는. 예. 네. 문풀 진입을 언제쯤 하셨는지 궁금한데 문제 풀이요? 많이 해서 예. 어느 정도 암기가 되고 좀 정립된 다음에 들어갔는지 아니면 좀 기본 강의 듣고 좀 바로 직후에 들어가셨는지. 문제풀이 말씀하신 거죠? 일단 기본 강의를 듣고 회독을 합니다. 스스로, 진하게.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이런 방식을 조금 추천을 드리는데, 회독이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앞에서부터 보는 겁니다. 저는 회독을 잘 많이 하진 않았어요. 굉장히 꼼꼼하게 읽는 스타일이었기 때문에 이게 스타일이 다 다릅니다. 빠르게 여러 번 보는 사람이 있고 저는 한 번 볼 때 자세히 보는 스타일이었어요. 그래서 회독의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한 번 볼 때 엄청 자세히 보고 나서 이제 문제를 들어가야겠다 싶은데 이미 한번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렸잖아요. 저는 이제 꼼꼼하게 보니까. 그러면 까먹겠죠? 앞에가 당연히 까먹습니다. 이게 망각의 동물이에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뭐 예를 들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내가 다시 한번 읽습니다. 딱 부분을 읽고. 그리고 다음날에 그 부분을 풀어요. 그냥. 상관없습니다. 네. 보고, 근데 그 양이 어느 정도는 조금 길어야 돼요. 그 범위가 있어야 돼요. 너무 좁으면은 거의 보고 베끼는 거죠. 이렇게. 그건 안 되고, 어느 정도의 양을 내가 머릿속에 읽고, 정리를 머릿속에 한 다음에, 뭐 다음날에 풀어본다거나. 이런 식으로. 예. 좀 머릿속에 남아있는 상태에서 풀어보는 게 내 마음에도 안정이 되고, 그게 의미가 굉장히 있습니다. 그래도. 예. 그래서 문제를 막 되게 여러 번 푸신 분들이 있는데, 저는 꼼꼼하게 분석을 했기 때문에 여러 번 풀 필요가 없었어요. 단권화를 했습니다. 단권화. 모르는 거를 기본서에다가 계속 옮겼어요. 근데 기본서의 기본 내용은 다 있습니다. 그 기출 표시를 해야 돼요. 네. 문제를 풀고, 아, 이게 계속 나오고 있네. 뭐, 20년 변시, 21년 변호사, 뭐, 민법 같은 경우는 뭐, 16년 사시. 계속 표시를 했습니다. 예. 그러면은, 아, 내가 다시 이 기본서를 읽을 때 강약 조절이 돼요. 아, 여기는 기출이 계속 나오네? 이러면서. 그게 필요해요. 그래서 문제집을 다시 보지 않고도 내가 기본서를 보는 것만으로도 문제집을 푸는 효과가 있어야 됩니다. 예, 그게 제일 좋아요. 네. 뭐 그런 식으로 했죠. 예, 또 질문 있으실까요? 이게 변리사가 되면은 뭐 어떤 생각으로 진입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이과 분들이 많으시겠죠. 하면은 대부분은 특허 변리사를 합니다. 특허 변리사. 처음에. 가끔 이제 특허가 재미없을 것 같다는 생각하에 이제 바로 상표를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상표나 디자인을 같이 합니다, 보통. 상표 디자인은 보통 이제 문과 분들은 상표 디자인을 할 수밖에 없고, 보통은. 이제 특허는 이제 이과 분들이, 공학 계열 분들이 대부분은 하시게 됩니다. 저도 물리학과 출신이고요. 전자 쪽에 이제 좀 특화된 물리학과 출신이고, 지금 특허 변리사를 하고 있고요. 이제 강의를 상표로 하고 있긴 하지만, 예. 그래서 실무는 특허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하는 일은 처음에는 명세서라 그래갖고 특허 명세서, 이 특허 출원을 하죠. 특허 출원하게 됩니다. 이게 발명자와 발명에 대한 미팅도 하고, 아이디어죠, 아이디어. 아이디어를 보고 내가 이 기술을 이해하고, 기술을 이해한 거를 글로 적어야 돼요. 글을 잘 써야 됩니다. 글을. 예. 굉장히 글을 잘 써야 되는 직업이에요. 어떠한 뭐 좀 여러 가지들이 있는 것 같아요, 요즘에는. 그러니까 내가 말을 많이 하고 사람을 만나는 걸 좋아한다. 그러면은 그런 회사를 가면 됩니다. 아니다. 전통적으로는 보통은 이 문서 작업, 그냥 컴퓨터 앞에서 계속 발명을 이해하고 문서를 작성하고, 요게 되게 많아요. 요게 많고요. 그러니까 완전 성격 따라서 다 할 수 있는 직업이라는 점에서 되게 좋고요. 뭐 근무 시간이나 이런 것들은 완전 자유로운 편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일만 하면 됩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일. 어쏘라 그러는데 이제 고용 변리사일 때는 주어진 일만 잘하면 되긴 해요. 근데 회사마다 또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규정은 또 약간 다르긴 합니다. 예, 다르긴 하고요. 급여 이런 거 궁금하신가요? 급여는 계속 오르고 있어요. 오르고 있긴 한데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려면은 이 고객이라 그러죠.
클라이언트 분들이 한테 받는 돈이 올라가야 되는데, 그걸 습가라 그러거든요. 대리인 수수료죠. 대리인 수수료가 올라가야 되는데 그게 조금 아직은 높아지지 않고 있어요. 조금 높아졌어요. 조금. 근데 그게 올라야 우리에게 이제 인건비도 당연히 오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인건비는 오르고 있는데 거기가 해결이 안 되고 있어요, 사실. 예. 그래서 제가 58회인데 58회 때도 57기보다 훨씬 더 많이 받았고요, 초봉을. 59회는 더 받았어요, 그거보다. 이번에 이제 60회가 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지금 각 대표님들이 굉장히 부담을 많이 느끼고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대기업 5년차 안에 이렇게 수렴을 하거든요, 보통. 보통은. 뭐 구체적인 금액은 이제 카메라 꺼지면 말씀드릴 수 있지만, 예, 이렇게 수렴을 합니다. 근데 거기서 선택을 하게 돼요, 보통. 아, 내가 더 벌고 싶다. 개업을 합니다. 개업은 완전 망할 수도 있고, 완전 성공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 성격 따라서 또 이제, 좌지우지 되기도 하고요. 예. 그런 것 같고요. 또 뭐가 있을까요? 네. 강사는 좀 하고 계시죠? 아, 저요? 강의는 원래 공부할 때부터 하고 싶었어요. 원래 공부할 때부터 이제 뭐 제가 4시니까 사실 이제 오래 공부하면은 저는 힘들지만 실력이 그만큼 사실 늡니다, 많이. 그러니까 좀 공부를 오래 하면은. 그러니까 그게 되게 도움이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예, 강의를 할 때. 짧게 공부해서 합격한 게 베스트지만 오래 공부한 게 안 남는 게 아니에요, 합격을 하기만 하면은. 그래서 이제 실력이 됐고, 아, 이거를 좀 남들한테 좀 전달을 해주고 싶다. 라는 생각에서 저는 지원을 한 거죠. 예. 사실 뭐 상표도 되게 깊은 과목이지만 특허가 더 깊어요. 그래서 특허는 제가 공부를 너무 많이 해야 될 것 같았어요. 예. 그래서 아, 특허는 너무 힘들 것 같다. 제가 이제 본업도 있고 하니까. 예. 그래서 강의와 병행하기에는 특허는 그렇게 좋은 퀄리티를 제공하기에는 조금 쉽진 않겠다라는 생각하에 저는 이제 상표를 하게 된 거고요. 예. 그렇죠. 네. 네. 아, 네. 인강으로 했어요. 거의 100% 인강했습니다, 저는. 네. 1차는 인강으로만 해도 돼요. 2차는 무조건 실강해야 돼요. 네. 왜냐면 와서 긴장감 있는 시간, 그 상태에서 문제를 풀어보고 2시간 안에 풀어보고 그걸 첨삭받고 계속 고쳐나가야 됩니다. 내가 문제점이 있는 거를. 딱 정확하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1차는 실강 오셔도 돼요. 내 스스로가 컨트롤을 못한다 그러면 실강 오시면 좋고, 할 수 있다 라고 하면은 인강으로도 가능합니다. 예, 가능합니다. 그래서 인강을 저 같은 경우는 인강으로만 했고요, 1차는. 2차는 거의 학원을 계속 다녔죠, 주말마다. 예. 네. 공부를 하다 보면 슬럼프가 있잖아요. 네. 혹시 어떻게 슬럼프 극복. 슬럼프. 그냥 도서관에 계속 나갔고, 이제, 어쨌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공부하는 사람들 안에 있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분들하고 계속 얘기하면서 풀어갔던 것 같아요. 그냥 얘기를 하고, 아, 요즘 공부가 안 된다. 얘기도 하고, 그렇다고 뭐 술을 먹고 이러진 않았어요. 슬럼프라고 할 기간이 뭐 딱히 있진 않은데, 뭐 가끔 공부가 안 된 날은 있었죠. 뭐 제가 공부하면서 힘들었던 때가 딱 2번 정도가 기억이 나는데, 한 번은 제가 이제 1차를 바로 합격했잖아요. 그리고 2차를 2번 봅니다. 근데 1차를 다시 봤는데 거기서 떨어졌어요, 제가. 해거리 한다 그러거든요. 해를 한번 건다 그래갖고, 이게 옛날 사법시험 때 용어거든요. 그래서 아, 접어야겠다. 한 문제 차이로 떨어졌어요. 그래서 아, 이제 이거는 이제 나하고 안 맞는다, 너무 힘들다. 그래서 그때 대기업을 지원하게 됩니다. 그래서 또 대기업을 생각보다 이제 막 인적성 이런 것들을 너무 잘 통과하는 거예요. 또 이제 약간 오기가 있어갖고, 아, 그냥 남들이 잘 붙는 직무 말고 진짜 어려운 직무만 딱 지원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해갖고 거기만 지원을 했는데 너무 잘 붙으니까 아, 난 대기업을 가야겠다. 면접에서 떨어지더라고요. 그래갖고 이제 돌아왔습니다. 네, 돌아와갖고 다시 공부했고 바로 이제 1차로 붙었는데, 그때 좀 힘들었고, 그때 제일 의지가 됐던 게 같이 공부하셨던 형님이 있어요. 지금 동기인데 똑같은 상황이었어요. 그 형도 1차 같이 하고 2차 2번 떨어지고 1차 다시 봤는데 그 형도 딱 떨어진 거죠. 그 형 같은 경우는 이제 변호사가 되어야겠다. 그래갖고 이제 리트를 쳤는데 리트 점수가 안 나갔고 조금 이제 그랬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계속 그 형님하고 운동도 많이 하고 그때 운동도 되게 많이 하면서 좀 극복을 했던 것 같고, 두 번째 때는 이제 뭐 이 얘기를 뭐 카메라 때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여자친구가 있었는데 여자친구하고 시험 4개월 전에 헤어졌어요. 2차 시험, 마지막 시험, 제가 합격할 때. 그때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는 그냥 정신없이 공부했어요. 어쩔 수 없었어요. 예. 그래서 그때 그렇게 했던 것 같고, 그냥 했습니다. 예.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하고 서로 의존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놀러 다니지 않고 같이 공부하는 거죠. 예. 우리 한번 그냥 그래도 극복해보자 이러면서. 예. 좀 그렇게 으쌰으쌰 했던 것 같습니다. 네. 또 있으신가요? 아무 질문이나 다 좋습니다. 예. 2차 시험 보고 네. 합격자 발표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네. 그 동안에 네. 만약에 진짜 애매하게 그런 네. 상황이면 네. 어떻게 하나요? 애매하다. 애매하다. 논술이니까 네. 뭔가 스스로 음. 알 수가 없잖아요. 아, 그렇죠. 보통 이제 기득을 치고 나서는 보통 약간 이런 것 같아요. 30까지는 해야 된다. 아무리 못해도. 이런 기조가 있습니다. 우리 그 수험계에. 그래서 2차 시험에서 이제 기득을 했는데 2차가 안 될 것 같다. 그러면 이제 뭐 3시를 약간 생각을 하면서 그냥 놉니다. 예, 놀았고. 저는 이제 마지막 시험에서는 더 이상 안 해. 라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회사를 다녔어요. 스타터. 예. 그러다 붙은 거예요. 저 그날도 출근하는 날이었는데, 아침에 이제 합격 소식을 듣고, 보고 출근을 했습니다.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예. 그렇게 됐고, 이제 퇴사를 한 거죠. 나중에. 예. 그랬죠. 그래서 그냥, 동차라면 당연히 기득을 이제 해야 되니까 좀 쉬다가 다시 기득 공부하는 거고, 기득이라면, 내가 좀 안 될 것 같다. 그러면은, 1차, 정말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 1차 공부를 조금 하겠죠. 보통 민법책을 핀다 그러는데, 예, 민법책을 다시 핍니다. 예, 그렇게 하는 것 같고. 네,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저도 기득 때 이제, 애매했어요. 특허를 조금 못 받고 사실상 떨어졌는데, 0점 몇 점 차이, 이런 걸로. 특허를 좀 못 받고. 근데 합격자 발표가 나기 전까지 막 민법을 공부하진 않았어요. 그때부터 공부했습니다. 이제는 법을 공부하는 법을 완벽하게 알기 때문에 법은 두렵지 않았어요. 자연과학이 이제 조금 빨리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죠. 예, 그때 그랬어요. 그랬던 것 같습니다. 또 있으신가요? 네. 그 1차 만약에 또 네. 2차를 떨어지면 네. 다음 이제 기득을 준비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냥 그 해 기득 보는 해 1차를 또 그냥 볼 생각은 안 하나요? 안 해요. 예. 왜냐면 그러면 만약 그때서 붙으면 그 기득을 떨어져도 그 다음에 또 기득이 되니까. 근데 이제 그런 전략보다는 그 시간에 2차 공부를 합니다. 예. 그러니까 모든 걸 걸고 2차 시험에 임하는 게 맞아요. 예. 그러니까 내가 안 될 것 같으니까 이제 1차를 공부하겠다라는 거는 그 시간에 그냥 2차 공부하면 됩니다. 예. 그래서 붙을 생각을 하는 게 더 맞다고 생각해요. 예. 네. 그렇게 하신 분은 한 번도 본 적은 없어요. 예. 왜냐면 민법을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 시간에 민소를 공부한 게 낫습니다. 예. 또 있으실까요? 네. 2차 공부하실 때 네. 하루에 몇 과목 정도? 저는 일단 민법은 무조건 했고요. 민법을 제일 이제 양을 많으니까 비중을 제일 높게 뒀고, 특허 상표 디자인 중에 한 과목. 그리고 약간 마지막쯤에 이제 머리 식히려고 자연과학. 이런 느낌으로 했던 것 같아요. 예. 2과목에서 3과목 했던 것 같습니다. 그날 법이 잘 된다 그러면 자연과학도 안 했어요. 2과목에서 3과목. 그러니까 집중도 있게 공부한 걸 저는 선호해요. 예. 이렇게 막 너무 나눠가지고 이렇게 많은 과목, 8과목이잖아요, 사실상. 8과목을 다 공부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예. 집중도 있게 팍 해야 됩니다. 예. 예를 들어 뭐 민법 같은 경우는 내가 오늘은 취득시효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알아야겠다. 그러면 이제 취득시효 진짜 뽀개기를 합니다. 그날. 예. 그런 식으로 했던 것 같아요. 집중적으로. 예. 변리사 시험 봤는데 변리사 기장은 어떤 일을 하지? 기장이요? 어떻게 보면 대표인데, 그냥 요즘에는 이제 그 기장끼리의 그런 그 네트워크가 있어요. 그 방 안에는 변리사 회 집행부분들도 계시고, 그러면은 보통은 그 변리사 회 이슈가 있을 건데,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 동기들에게 알리고 이제 참여를 독려하고, 저희끼리의 막 이렇게
의지를 다지려고 또 이렇게 모임도 개최를 하고 다른 자격사들 있죠. 뭐 회계사, 간평사, 노무사 이런 분들하고도 세무사 이런 분들하고도 계속 이제 만남 추진하면서 네트워킹을 좀 이렇게 확장해 나가는 일도 하고 뭐 어떤 시위도 가끔 있어요. 왜냐면 변호사분들하고의 우리 그 소송 대리권 이슈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이제 국회 앞에 가서 막 이렇게 막 뭐 하라 이러면서 이제 이런 것도 이제 제가 데리고 가요. 저는 무조건 가야 되는 거니까 이제 가서 야 가자 이러면서 이제 독려도 하고 뭐 이런 일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장기간 시험 준비하는 게 힘든데 네. 체력 관리, 저 운동을 하시면 좋아요. 운동을 하셔야 됩니다. 예, 운동은 그냥 꾸준히 계속 하세요. 시험 1주 전까지 하셔도 되는 것 같아요. 예, 1주, 그냥 쭉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운동하시는 게 좋은데, 물론 저는 한 기득 때까지는 안 했던 것 같아요. 예, 기득 때까지는 안 했고, 그래갖고 막 살이 엄청 찌고, 지금도 사실은 작년에 비해 한 10kg가 찐 건데, 그래서 이제 운동을 하시면 좋습니다. 운동을 하세요. 꼭. 장기 레이스이기 때문에 운동하셔야 됩니다. 예. 네. 없으실까요? 네. 그러면은, 제가 그 프린트 보시면 요 1차 상표법 합격 공부법, 요거 프린트 마지막에 보면 제 번호 있거든요. 뭐 상담하실 내용이나 뭐 궁금하신 거 아무거나 상관없으니까 저한테 이제 연락 주시면은 제가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